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릭 슈미트 인터뷰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가 기술을 쓰는 방식,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랑 어떻게 엮일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유튜브 인터뷰 영상에서 슈미트가 던지는 통찰들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핵심 내용들 위주로 좀 파헤쳐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핵심 정보랑 또 생각해볼 만한 관점들을 좀 명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걸 목표로 바로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가장 먼저 좀 놀랐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는 이 마우스 클릭 방식, UI 있잖아요. 네네. 흔히 윈프라고 부르는 거요. 청, 아이콘, 메뉴, 포인터. 네, 맞습니다. 이게 거의 뭐 1970년대 후반 제록스 파크 여기서 시작된 건데 이게 미래에는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어요. 아,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사라지는 걸 넘어서요. 미래에는 이제 지능형 시스템이 사용자가 그냥 말이나 글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요. 네. 그럼 그 의도를 시스템이 이해하고 아, 이 목표를 이루려면 지금 이런 인터페이스가 제일 좋겠구나 하고 즉석에서 UI를 막 생성해 준다는 거죠. 와, 즉석에서요? 네. 그리고 그걸 쓰면서 시스템이 또 학습을 하고요. 그러니까 UI가 딱 정해진 틀이 아닌 거죠. 필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막 바뀌고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뭐랄까 지능형 조력자 같은 개념으로 UI가 변모하는 겁니다. 아, 슈미트가 그 자동차 엔진 비유 든 게 딱 이거 설명하는 거였군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자동차 엔진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궁금해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사실 엔진 자체보다는 뭐 디자인이나 승차감 같은 경험에 더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기술이 성숙하니까요. 네, AI가 이제 복잡한 기술 위에 지능이라는 어떤 층을 더해주면서 우리는 그 속의 복잡한 작동 방식보다는 AI가 만들어주는 그 결과물, 그 경험에 더 주목하게 된다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기술의 그 복잡한 부분은 AI가 알아서 처리해주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결과만 누리는 쪽으로 간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추상화죠. 그 인터뷰에서 오픈 AI 연구 사례도 언급됐잖아요. 아, 네, 정보 찾는 거요. 네. 예전에는 막 여러 문서 직접 다 읽어보고 정보 찾아야 했는데 이제는 AI한테 물어보면 얘가 정보를 쫙 종합하고 요약해서 답이랑 출처까지 한 번에 딱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능이 정보 접근 방식을 바꾸는 예시라는 거군요. 복잡한 과정은 숨기고 결과만 딱. 그렇죠. 훨씬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슈미트가 또 강조하는 게 이런 변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좀 낙관적인 사람들은 초지능, 그러니까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AI가 한 3년 안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3년이요. 엄청 빠른데요? 네. 근데 슈미트 본인은 한 그 2배, 6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도 그래도 20년까진 걸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6년도 사실 엄청 짧은 시간인데요. 뭘 근거로 그렇게 보는 걸까요? 특히 그 강화 학습 분야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다고 지적했어요. 시스템이 스스로 막 시도하고 배우면서 개선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아,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 AI 혁명을 단순히 지능의 발전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소통의 혁명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재밌었어요. 소통의 혁명이요? 그건 어떤 행위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면 기계가 그 의도를 딱 알아듣고 집에 가려면 뭐가 필요한지 뭐 교통편 예약이나 길 안내 같은 거 전부 알아서 처리해주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와, 사용자는 그냥 의도만 표현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계와의 소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지점은 사람들이 이런 AI랑 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경향도 보인다는 언급이었어요. 아, 네. 그 챗 GPT 사례 나왔었죠. 챗 GPT가 스스로 저는 상담 자격 없어요. 이렇게 밝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막 심리 상담사처럼 의지하고 사용한다는 현상이에요. 네, 이게 기술을 단순히 도구로만 보는 걸 넘어서는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하지만 또 현실적인 제약도 봐야 하는데요. 그 상업용 비행기 조종에 대한 질문과 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 맞아요. 조종석에 있는 그 수많은 계기판이랑 버튼을 그냥 마이크 하나로 다 대체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질문이었죠. 네. 슈미트의 대답은 당장은 어렵다는 거였죠. 현실적으로요.
왜 어려운 거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요? 기술적인 가능성 외에도 안전 규제 문제가 크고요. 또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 같은 게 발생했을 때는 여전히 인간의 어떤 직관적인 판단이나 개입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모든 걸 AI에게만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기류가 그 조종사와 개 비유였잖아요. 아, 네. 그거 재밌었어요. 조종사는 그냥 개한테 밥만 주고 개는 조종사가 조종감 못 건드리게 감시하는 역할이라는 농담이요. 네,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아무리 시스템이 고도로 자동화되더라도 결국 인간의 감독 역할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중요하게 남을 거라는 거죠. 감독 역할,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이런 AI 기반 자동화는 사실 비행뿐만 아니라 슈미트가 지적했듯이 거의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업무 단계를 거의 다 자동화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도 역시 인간은 최종적인 어떤 감독자, 책임자의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에릭 슈미트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AI라는 게 단순히 뭐 기술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기술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UI 변화부터 시작해서 소통의 혁신, 또 자동화의 가속화까지 영향이 정말 광범위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기술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미래가 온다면 방금 이야기 나눈 그 인간의 감독이라는 역할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아, 단순히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지켜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냥 오류를 감시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 고유의 어떤 판단, 책임감, 또 윤리적인 고려 같은 것들이 필요한 영역은 과연 어떻게 설정되고 또 어떻게 진화하게 될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이 될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